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에는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의 몸가짐, 그리고 잠잘 때, 밥 먹을 때 이렇게 골고루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 뼈와 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예쁘다 또는 잘생겼다 하면 그것이 이제 뼈와 살의 어떤 균형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예쁘다라는 그 말의 얼굴과 그리고 몸의 날씬함을 주로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이 아름답다라는 말에는요, 균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균형을. 그래서 그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이제 뼈와 살이 되는데요. 예, 뼈는 양으로 또는 금으로 단단하기 때문에 금으로, 살은 음으로, 이제 토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관인법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 있는 그 관상법에 기반한 것입니다. 자, 머리카락은 하나의 그 초목에 비유해서 목으로, 오행상 목으로 상징하고요. 또 살은 토, 뼈는 금, 그리고 이제 우리 몸속을 흐르는 혈액이라든지 이런 액체는 수. 우리는 또 따뜻한 36도 5분을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화로, 목화토금수 이렇게 오행을 우리 몸에다가 주로 이제 그 대입을 해서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리카락이 부족하면 목 기운이 부족하다. 살이 없으면 토 기운이 좀 부족하구나. 뼈가 약하면 금이 약하구나. 또는 수기운이 원활하지 못하면 수기운에 이 조금 순환이 안 좋구나. 좀 잘 안 되고 있구나. 그리고 열이 낮으면 화에 어떤 문제가 생겼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그 오행을 거기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뼈는 양이 되고 살은 음이 되는데요. 이제 오행상 제가 뼈는 금이라 했고 살은 또 토라 했습니다. 그러면 뼈와 살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뼈와 살의 균형을 잘 이루어져 있으면 실제적으로 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부자들은요, 이렇게 살이 이렇게 많이 찌지도 않고 또 약하지도 않고 굉장히 그 뼈와 살이 고르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의 경우에 뼈가 약하고 살이 많으면 음이 양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뼈는 강한데 살이 없으면 양이 음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긴다라는 말에는요, 우리가 극자를 씁니다. 음. 이긴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음이 양을 이긴다, 살이 이 양을 이긴다라면 양이 약하고 뼈가 약하고 살이 많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지 못한 거고요. 또 양이 음을 이긴다 그러면 뼈대는 강하고 굵은데 살이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오는 불균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균형을 이룬 극이 될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외로워진다라는 거죠. 양이 이기면 음이 외로워지고, 그리고 이 음이 이기면 양이 외로워지는 거죠. 양이 이기면 음이 외로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부부라는 하나의 그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 균형을 맞는 것이 중요하다. 균형을 맞아야지 이제 부부간에 굉장히 뭡니까? 불협하지 않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긴다라는 것은 외로움을 불러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긴다라는 걸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긴다라는 것은 외로움을 불러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 지고 사는 것이 참 잘 산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겁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는 제가 외롭지 않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독하지 않게요. 실제적으로 고독사가 참 이 가슴을 아프게 하잖아요. 그리고 인제 가족이 떠나서 혼자 있을 때를 사실 이 외롭고 고독함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게 살지 않으면 잘 사는 거다. 이제 상법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걸 느낍니다. 실제적으로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과 양의 고른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겠고 또 이제 뼈와 살의 음양을 이야기하는 뼈와 살이 잘 균형을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뼈가 약하지 않고 살도 없지 않고 그죠? 그럼 이제 살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가? 뼈를 외롭지 않게 이렇게 솜처럼 도톰하게 덮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뼈가 춥지 않겠죠. 뼈가 춥지 않을 정도로 살이 뼈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야 된다. 도톰하게 감싸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뼈도 균형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뭡니까? 강인함. 강인한 뼈여야 된다. 인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서로가 이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뼈는 튀어나오지 않아야 된다. 뼈는 이렇게 만약에 골격이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왔다거나 이렇게 인제 또 턱에서 이렇게 튀어나왔다거나 하면은 이것이 이제 왜 나온 돌이 정을 맞는다는 것처럼 부드럽게 둥글게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라도 튀어나오지 않아야 된다. 돌출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살도 그렇습니다. 살이 쪄도 늘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살이 쪄서 만약에 배가 늘어졌다 하면 이것을 투욕으로 봅니다. 살피던끼리 서로 엉켜서 싸운다라고 보면서요. 아주 어, 우리가 부족한 모양새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살이 쪘어도 탄력 있고 통통하게 늘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뼈가 강해도 돌출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뼈와 살은 음과 양이고 음과 양은 서로 균형을 이룬 모습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요. 자, 뼈는 말라도 돌출되지 않아야 되고 튀어나오지 않아야 되고 또 이 살은 통통하게 살이 쪘어도 늘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뼈가 나온다라는 것은 턱의 뼈도 되고요. 또 이제 주로 이제 광골의 뼈가 나오면은 조금 이제 좀 더 세게 보이면서 더 세게 보이는 만큼 좀 불이익을 받게 되고요. 또 이제 적도 생기고 그렇겠죠. 그래서 두루두루 제가 이제 이 칠판에 사람의 얼굴을 그려 놓은 것처럼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고 둥글둥글하게 이루어져 있는 모양을 잘 균형이 갖추어진 모습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의 뼈는 피를 만들어내는 골수 속에서 피를 만들어낸다고 하죠. 자, 그렇지만 또 이렇게 책에서는 살 속에서 피가 만들어진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이 베었을 때 피가 안 나는 곳이 없죠. 그처럼 자, 이 살은 피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뼈와 살에 대해서 살이 너무 쪄서도 안 되고 뼈가 약해서도 안 되고 또 뼈와 살은 음과 양으로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또 튀어나오지 않아야 되고 살은 늘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잠깐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뼈의 팔과 다리의 골격의 균형을 또 재미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